옛날 옛적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왕들 중에서 옷을 가장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돌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마차를 타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새로운 옷을 입고 자랑하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의 옷장은 늘 온갖 화려한 의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신하들은 아침 저녁으로 그가 어떤 옷을 입을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옷이 곧 권력이자 자기 과시의 수단이었으며 백성들의 삶이나 국가의 안위에는 거의 무관심했습니다. 그의 나라는 겉으로는 번영하는 듯 보였으나 속으로는 오직 임금님의 허영심만이 비대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의 허영심에 대한 소문은 멀리 떨어진 이웃 나라에까지 퍼졌고 이 소문을 들은 2명의 사기꾼 재봉사가 임금님의 도시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옷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옷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선 특별한 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옷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단과 최고급 실로 만들어집니다. 그 색과 무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환상적입니다. 그들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옷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보 같거나 자신의 직무에 쓸모없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신비한 옷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눈을 번뜩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딱 맞는 옷이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내가 얼마나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지 세상에 과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누가 바보 같고 직무에 쓸모없는 신하인지도 가려낼 수 있겠군. 임금님은 이 사기꾼들의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2명의 사기꾼에게 엄청난 양의 최고급 실과 비단을 가져다 주었고 그들로부터 즉시 작업을 시작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옷이 완성되면 그들에게 엄청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2 사기꾼은 임금님으로부터 받은 비단과 실을 곧바로 자신의 주머니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빈 배틀 2개를 가져다 놓고 능숙한 척 작업하는 신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무엇인가를 짜고 있는 것처럼 손을 바쁘게 움직였지만 실제로는 공중에 대고 허공을 가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빈 재봉틀에서 찰칵찰칵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실의 색깔이 정말 곱군요. 이 무늬는 정말 황홀합니다. 그들은 서로 감탄사를 주고받으며 연기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금님은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신하를 보내어 옷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게 했습니다. 현명하고 정직하다고 소문난 이 신하는 곧바로 사기꾼들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작업실에 들어선 신하는 깜짝 놀라 눈을 비볐습니다. 그는 배틀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럼 내가 바보라는 말인가? 아니면 내 직무에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건가? 신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보라는 사실이 들통나 해고당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사기꾼들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옷감이군요. 그 색깔이 참으로 오묘합니다. 무늬는 또 어떻고요? 사기꾼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지요. 폐하의 옷감이니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이 비단의 보랏빛이 얼마나 깊은지 보십시오. 그리고 이 금실로 수놓은 문양은 또 어떻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가리키며 말하는 그들의 태연함에 신하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지만 감히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돌아가 임금님께 아첨했습니다. 폐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옷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환상적인 색과 무늬는 난생 처음 봅니다. 임금님은 이 말을 듣고 더욱 기뻐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금화와 최고급 재료들을 사기꾼들에게 보냈고 그들에게 더욱 빨리 옷을 완성할 것을 독촉했습니다. 다른 신하들도 옷의 진행 상황을 보러 갔지만 그들 역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신이 바보 같거나 쓸모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입을 모아 옷의 아름다움을 칭찬했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옷은 본 적이 없습니다. 폐하께 정말 잘 어울릴 것입니다. 서로의 거짓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침묵과 아첨은 점차 왕국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식하며 나만 안 보이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 옷이 환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기꾼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하여 더욱 대담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빈 배틀 앞에서 바느질하는 신용을 하고 옷이 거의 완성되었다며 임금님께 곧 옷을 입혀드릴 수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대관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임금님은 새로 만든 옷을 입고 성대한 행진을 하여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위와 현명함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기꾼들은 임금님이 옷을 입는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능숙하게 허공에서 옷을 벗기고 입히는 신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바지를 입으실 차례입니다. 아, 이 섬세한 재봉선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망토를 둘러드리겠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가벼운지요. 마치 거미줄처럼 가벼워서 입은 듯 안 입은 듯 하실 겁니다. 임금님은 자신의 몸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바보로 비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정말 가볍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그게 이 옷의 장점인가 보군.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며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믿었습니다. 신하들은 임금님 주변에 서서 연신 아첨했습니다. 폐하, 정말 멋지십니다. 이 옷은 폐하의 위엄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누구도 감히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옷이 너무나 가벼워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옷의 특별한 미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두 팔을 벌리고 당당하게 행진에 나섰고 뒤따르는 신하들은 임금님의 옷자락을 드는 신용을 하며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 역시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잡고 있는 것이었지만 겉으로는 매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길가에 모여들어 임금님의 행진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나타나자 모든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임금님의 모습에 경악했지만 누구도 감히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해. 남들이 다 칭찬하는데 나만 못 보면 어떡하지? 두려움과 사회적 압력이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 있던 한 어린아이가 순수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임금님은 벌거벗었어요. 아무것도 안 입었다고요. 아이는 아무런 계산도 두려움도 없이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아이의 순진무구한 외침은 굳건했던 거짓의 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아이를 나무랐지만 아이의 말이 너무나도 명확했기에 사람들은 점차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아이 말이 옳아. 임금님은 아무것도 안 입으셨어.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군중의 웅성거림은 이내 큰 웃음소리와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눈을 부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진실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은 백성들의 외침을 듣고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온몸이 부끄러움으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행진을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몸으로 계속해서 행진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신하들도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임금님의 옷자락을 받쳐드는 신용을 하며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아첨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거짓된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기꾼 재봉사들은 이미 임금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보물을 챙겨들고 도시를 떠나 멀리 도망친 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활함으로 임금님의 허영심과 신하들의 아첨을 이용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명작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은 단순한 어린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허영심, 아첨, 집단 최면, 그리고 순수한 진실의 힘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는 심오한 우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권력, 사회적 압력,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은 단순한 동화를 넘어선 깊은 사회적, 심리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임금님의 과도한 허영심이 그를 사기꾼들의 쉬운 먹잇감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다 더 큰 치부를 드러내게 되는 인간 본성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임금님 주변의 신하들은 임금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아첨은 진실을 왜곡하고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며 결국 모두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나만 모르면 어떡하지? 남들과 달라 보이면 안 돼.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을 부정하고 거짓에 동조했습니다. 이러한 집단 수능은 비합리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고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집니다. 복잡한 사회적 압력이나 체면, 권력 다툼에 물들지 않은 어린아이의 순수함만이 진실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거짓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벽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는 때로는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시각이 가장 정확한 진실을 꿰뚫어 본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임금님은 화려한 옷으로 자신의 권위와 현명함을 드러내려 했지만 결국 옷이 없었을 때 그의 권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는 겉으로 보이는 권위나 명성이 얼마나 허상에 불과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진정한 권위는 내면의 현명함과 정직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진실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진실을 말할 용기입니다. 어린아이의 용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불어넣어 침묵을 깨고 진실을 말하게 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벌거벗은 임금님은 존재하며 때로는 집단적인 착각이나 침묵 속에서 불편한 진실이 외면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할 줄 아는 현명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유독 보여주기와 외형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교육, 직업, 재산, 심지어 외모에 이르기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이나 명품 소비, 타인의 시선에 맞춘 삶의 방식은 벌거벗은 임금님의 새 옷에 대한 집착과 다름없습니다. 실제 능력이나 적성보다 명문대 졸업장이나 고스펙, 자격증이 우선시되는 현실은 마치 임금님이 옷으로 자신의 현명함을 증명하려 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본질적인 역량보다는 보이는 학벌과 스펙이라는 옷에 치중하여 정작 중요한 인성과 창의성은 뒷전이 되기도 합니다. 소셜미디어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행진하며 백성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는 무대가 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 실제보다 부풀려진 일상 공유는 끝없는 허영심을 자극하며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현대인의 심리를 파고듭니다. 한국 사회에서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선 자산이자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무리해서라도 좋은 지역에 큰 집을 가지려는 강박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욕과 결부되어 개인의 삶을 위협할 정도로 과도한 빚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임금님은 벌거벗었다는 진실을 알면서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신하들과 백성들의 모습은 대한민국 사회의 집단 수능 문화와 침묵의 폭력을 상징합니다. 조직이나 직장 내에서 상사의 의견이나 결정에 대해 비판 없이 무조건 따르는 상명하복 문화는 비합리적인 지시나 문제점을 알면서도 침묵하게 만듭니다. 찍히면 어떡하지? 나만 바보 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은 비효율과 부정을 묵인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학교나 특정 집단에서 다수가 동조하는 흐름에 반대하기 어려운 사회적 압력은 왕따나 배제로 이어질까 하는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이는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동조하게 만들거나 최소한 침묵하게 만드는 강력한 기제로 작용합니다. 특정 집단이나 지역의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주장이나 행태를 옹호하고 다른 집단의 비판에 귀닫는 내로남불식의 태도는 진실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자신의 소속 집단이 벌거벗은 상황임을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옹호하는 모습과 일치합니다. 연예인이나 특정 인물, 사상에 대한 맹목적인 팬덤은 비판적인 시각을 마비시키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악플이나 비난으로 치부하며 침묵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거짓된 환상을 깨트린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외침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 아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조직의 비리나 부정을 목격하고 자신의 안위를 희생하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내부 고발자들은 사회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외침은 거대한 거짓의 벽에 균열을 내고 부패를 척결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권력이나 자본에 굴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보도하는 소신 있는 언론인이나 사회의 부조리나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시민, 사회운동가들도 벌거벗은 임금님의 허상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문화에 덜 익숙한 젊은 세대는 불합리한 관행이나 불공정한 처우에 대해 비교적 솔직하게 목소리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들의 목소리가 조직이나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어린아이의 외침이 되기도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터져나오는 진실, 폭로는 기존의 침묵을 깨고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사회적 압력 속에서 개인이 아이가 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은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벌거벗은 임금님이 존재하며 많은 이들이 자신의 허영이나 타인의 시선, 집단적 압력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거나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칠애와 과시에 집착하는 임금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첨하고 침묵하는 신하들, 그리고 나만 모르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동화는 우리에게 비판적인 시각을 잃지 않고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직시하며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아이가 될 것을 촉구합니다. 진정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진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용기와 투명성에 기반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고 있나요? 그리고 그 앞에서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맘 놓고 살아가는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꿈꿔봅니다.